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5월 11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도가 빠르면 유튜브 재생 속도를 0.75배속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유튜브용 이 1000만원 계좌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인 상태로 유지가 돼 있고요. 이 누적 손익을 좀 계속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매매를 하고 매수를 하고서 한 1, 2주 들고 가는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일별 실현 손익을 보여드려도 볼 게 없어서 이 창으로 좀 대체를 했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죠. 1주, 2주 뒤에는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상승했던 종목과 하락했던 종목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51조 지원 합의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물류 대란 최근에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이슈와 태용 로지스 100% 무상 징자 결정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며칠 된 뉴스인데 생분해 플라스틱 기준을 만든다라는 얘기로 나프타 관련된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풍재지 매각 추진에 영국 IPM이라는 기업이 인수전에 참여를 하면서 영풍재지가 상승을 하고 재지 관련된 종목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원전 테마가 상승을 좀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정부에서 2030년까지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을 완료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관련주들을 보면은 첫 번째 미국 의회 우크라이나 51조 지원 합의 속에 우크라 재건 테마 상승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게 330억 달러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70억 달러를 더 해가지고 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 만약 종료가 된다면은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도움을 줄 것이 기대되고 또 미국이 참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방국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이제 서암기계공업이 상승을 좀 했고요. 근데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랑 엮여서 상승한 건 아니고 그냥 기계 부품 관련된 종목으로 전후 재건에 필요한 기계들을 이제 납품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엮어서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은 서암기계공업이고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제가 어제 이 종목을 뽑으면서 얘기를 했던 게 이 주봉에서 죄송합니다. 어제는 얘기를 안 했네요. 제가 얘기를 한 건 줄 알았는데 일단 이 주봉 왼쪽이 주봉이고 오른쪽이 일봉인데 이런 박스권 있죠. 그동안에 이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이런 자리를 일단 박스권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은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잘 보시면은 이런 기계 테마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다른 종목들이 그러니까 다른 섹터가 전체적으로 많이 가던 섹터는 10배도 가고 5배, 10배 가던 그런 섹터에 비해서 이 건설 기계 테마 자체는 한 3, 4배 정도 생각보다 못 간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랬던 모습에서 이제 전후 재건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런 건설 기계, 그 다음에 기계 쪽으로도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단기적인 이런 박스권을 이 12월부터 만들어졌던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는 양봉이 나온 자리는 저는 이런 자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원리냐면은 이 봉, 그러니까 이렇게 윗꼬리 달리고 내려오는 봉들 있죠. 여기서 이 거래대금이 터지는데 이 거래대금이 터지는 거를 주로 매집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이런 순간에 매집을 했다. 이 박스권 내에 낮은 구간에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거래량이 터지는 게 이제 매집봉이라고 하는데, 그런 매집을 하는 이런 모습에서 주가가 그동안의 박스권 이런 정고점을 넘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하거나 한 뒤에 조정이 오게 되었을 때 이 하락을 하던 모습에서 이런 그동안에 매집을 했던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은 세력들도 여기서 자신들의 물량을 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다시 주가를 올리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보면은 평단가, 주식 계좌에 이제 평단가가 존재를 할 텐데 그 평단가보다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평단가를 그러니까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로 되면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세력도 똑같이, 물론 평단가가 이런 밑에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일단 그런 개념으로서 자신이 돈을 투입한 구간에까지 주가가 내려오는 거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경우 이제 하락을 했을 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그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매집들이요. 그래서 서암기계공업을 저는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계 테마가 좀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류 대란 이슈와 그다음 태용 로지스 100% 무상 징자 결정 소식에 일단 태용 로지스가 오늘 상한가를 좀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 제로 코로나로 상하이 봉쇄가 나오면서 또 다른 도시들도 봉쇄를 했고요. 이런 물류 대란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물류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척도가 이제 벌크선 종합 시황을 보여주는 발틱 운임 지수라고 하고 이런 거를 나타내주는 지수가 있는데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특히나 이게 되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게 이 올해 1월 달에 비해서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지금 4월에 2배 이상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이 BDI 지수가요. 그만큼 이제 해운, 이런 물류
운반하는 그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하면 해당되는 기업이 상승을 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용로지스 같은 경우 얘도 이제 무상증자 이슈도 있고 최근에 있던 그 물류 대란 이런 이슈를 엮어서 보면은 참 이런 그동안 이 주봉으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선을 잠깐 그어 보면은 그냥 주가라는 게 이 앞에서 상장을 이때 하고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19년에 이 구간에서 했다가 주가가 이제 빠진 뒤에 이때 한번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이 하락이 나오는 구간 자체를 보면은 살짝 이런 처음 이 종목이 상장을 했던 상장가를 좀 깨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자리를 지지를 하다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거를 잠깐 선으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 태용로지스라는 놈의 주가가 이 바닥권에서 이런 이 8,000원 그동안에 8,000원 아래였던 모습에서 이제 8,000원 위로 올려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8,000원 근처에 오면은 다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은 이게 2,000원 대비해서 12,000원이면 많이 올라온 상태지만 새롭게 박스권을 다시 그릴 수가 있는 게 그동안에 이런 이 8,000원 위에서 세력이 주가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새로 이 구간 안에서 매집을 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요. 8,000원 위에서. 그리고 일봉에서 보면은 이제 보이는 게 이 박스권 내에 들어오는 매집 거래량. 그러니까 이런 매집 거래 대금 자체가 들어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이게 떨어지게 되는 순간에는 이게 떨어졌을 때뭐 예를 들어서 9,000원인 자리에 왔다라고 치면은 이런 9,000원, 뭐 8,000원 이런 자리가 이 세력들 아까와 같은 개념으로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력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세력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혹시나 오더라도 이런 자리는 지키면서 지지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태용로직스 자체도 그냥 일봉에서 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서암기계공업이랑 태용로지스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대한해운은 아직까지 이제 좀 이제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 이런 박스권, 단기 박스권을 이제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일단 해운 저런 이슈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해운 관련된 종목들 그래도 놓치지 말고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KCT 같은 경우에는 좀 움직임이 덜 없습니다. 그냥 윗꼬리도 많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넘어준 모습이 아니고 여기 제가 선을 그었던 자리가 이렇게 저항대로 작용을 했던 그런 자리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아직 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저항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넘어주고 나서 확실하게 넘어주고 나서 베팅을 해도 늦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어제와 같은 얘기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생분해 플라스틱 기준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이런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글로벌 플라스틱 생산량이 계속 증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을 많이 쓰죠. 일회용품 같은 거. 근데 이런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게 9%에 불과하다라는 소식이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개선한다라는 그런 소식에 좀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삼육물산 같은 경우 16%가 상승을 했는데 삼육물산의 자회사인 SR테크노팩이 푸르밀이라는 유가공 전문 기업과 손을 잡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상용화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이 플라스틱 관련주로 엮어가지고 좀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만 봤을 때는 일단 역배열인 종목이고요. 이렇게 역배열이면서 그 주봉에서 윗꼬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는 거는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저점이 깨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저점이었던 자리가 계속 깨지면서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면서 좀 저점을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제 오늘 상승을 하면서 오늘 상승을 좀 했지만 이런 아직까지 이 저항대 이런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그다음에 여기 지지를 받았던 흔적들이 있죠. 이런 자리가 이제 여기서 위에 상승했다가 하락을 할 때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고 나서 이제 반등이 한번 나와줬는데 그 다음에 깨고 내려오니까 계속 이런 자리에서 윗꼬리가 달리고 넘어주지 못하는 저항이 막혀서 넘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현재의 주가 위치를 보면은 오늘 이제 상승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이 바닥 대비해서 여기는 좀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역배열인 종목은 올라가더라도 이 그동안에 보유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물량이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누르는 힘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배열인 종목은 건드릴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일단 더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이게 강하게 지속이 될 테마인지. 근데 이렇게 강한 테마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거래대금 자체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것도 200억밖에 안 터져서 실제로도 이제 이 시간 외에서도 5%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봤듯이 이런 저항 구간에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오늘 당일에 이제 데이 트레이딩 같은 단타를 하면은 상관은 없겠지만 이 종목을 내가 좀 더 길게 봐야겠다, 재료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매를 할 때 그러니까 현재 주가의 위치가 고점인지 그런 저점인지를 좀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오늘 뭐 26% 상승했고 내일 뭐 여기서 15%가 더 상승하면서 양봉이 만들어진 상태라고 하면은 살짝 이런 건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의 저항이었던 구간을 지지를 받을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지지 모습 있죠. 이게 하락을 하다가 지지를 받고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고점인 구간이니까 무리하게 이 종목을 살 필요는 없겠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CTK도 뭐 플라스틱 관련된 이슈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플라스틱 쪽은 그냥 한 개의 테마의 대장이 막 엮여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돈이 뭐 흘러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 테마로서 종목이 여러 개 나오면서 그냥 당일에 상승이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테마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이제 상승했던 종목을 잠깐 보면은 뭐 세림, BNG 같은 종목도 일단 제가 또 이거 어제 표시를 하면서 이런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돌파를 한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오늘 음봉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테마가 강하게 유지가 되려면은 앞에서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게 이제 상한가를 먼저 가면서 이제 이 테마의 시발점 역할을 했는데, 욕한 거 아닙니다. 첫 이제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을 대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잘 버티지 못하고 그냥 음봉으로 떨어집니다. 뭐 전체적인 모습을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코오롱 플라스틱도 상승했다 떨어지고, 뭐 세우 글로벌도 상승 좀 했지만 떨어지고, 그러니까 움직임이 그렇게 시원시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MPK야 뭐 오늘 이렇게 좀 갭상승해서 떴지만 거래대금 자체도 엄청 크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S폴리텍 얘도 이제 최근에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거래대금 자체가 뭐 800억, 700억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테마가 강하게 가려면은 그 하나의 예를 들어 에코플라스틱이 먼저 첫 테마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 다음에 그 다음날도 상한가까지는 아니어도 뭐 20% 넘는 이런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와주고 새롭게 그냥 돌려가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가 있는데 그냥 여러 개의 종목이 그냥 이런 재료를 붙여가지고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는 오늘 당일에 이거 해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한번 올렸다가 이제 다음날에 이 종목 해먹었으니까 떨어뜨려도 되겠다,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좀 저는 받고 있습니다. 웹스 이런 것도 엮여가지고 갔지만 워낙에 그냥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저런 이슈를 엮어가지고 억지로 상승을 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예상과는 다르게 더 크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모습을 봤을 때는 별로 강한 테마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영풍재지 매각 추진에 영국 IPM 인수전 참여 소식과 재지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영풍재지랑 신풍재지가 상승을 했습니다.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는 이달 중에 본 입찰이 실시될 예정이고, 한국재지 깨끗한 나라 같은 재지 업체들이 인수 의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투자 기업인 IPM 역시 인수전에 참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 IPM 영국의 기업인데 우리 주식 재료를 따지고 보면 외국 기업이 인수에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참 좋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Q 캐피탈이랑 좀 엮여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잠깐 보면은 영풍재지 일단 고점 구간에서 많이 상승을 했고요.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이 자리를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근데 이때 뭐 매각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사실 저도 이 종목을 매수를 하진 못했어요. 그냥 거래대금도 워낙에 없는 종목이고 해가지고 별로 제 당일마다 이게 종목들을 찾을 때 눈에 띄고 했던 그런 모습은 없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상승을 크게 하더라고요. 크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매각 추진한다라는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일단 연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과연 이제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거고, 제가 이제 특별하게 뭐 선을 그은 게 뭐 어디가 뭐 특별해서 그은 건 아니고 이런 저항대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항을 누가 봐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이 고점이니까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고점이니까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 구간에서도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앞에서도 여기서 이 거래 대금이 좀 터졌을 때 이런 시가도 중요한 저항 구간이 되는데, 이 자리를 그냥 선을 그어보고 나니까 이때 한번 상승을 시켜놓고, 이제 5월 9일 날 이때 하락을 많이 했었죠, 코스닥이. 이때 하락하고 나서 뭔가 되게 이제 거래량이 너무 진짜 없이 이런 게 전일 대비해서 11%라는 거는 진짜 없는 겁니다. 그냥 음봉으로서
이 거래량이 없이 터진다는 것 자체가 세력의 물량이 안 나갔다라고 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음봉으로 이렇게 터졌는데 이제 뚫어놓고 그동안에 저항이었던 구간을 뚫어놓고 이제 눌리면서 이런 자리를 잘 지켜주네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한번 지지를 받는 그런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갑자기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근데 저는 못했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얘기한 거였어요. 근데 영풍재지가 그렇고, 그다음에 신풍재지는 아직까지는 좀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박스권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 박스권에 일단 전고점을 넘어준 뒤에야 이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Q캐피탈이 최근 이제 얘가 이제 그 노랑 통닭도 엮여 있고, 이번에 이 영풍재지 매각 이슈에도 좀 엮여 있습니다. 아마 지분이 좀 보유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주봉도 이렇게 선을 그어 볼 수 있지만, 선을 그었을 때 주봉으로 보는 게 좀 깔끔한 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저항대가 있죠. 이런 저항 구간을 현재 돌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3월 말부터 해가지고 돌파를 한 뒤에, 이 돌파 뒤에 이런 자리에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가장 쉬운 지지와 저항으로 봤을 때 상승했다가 이제 그동안에 저항이었던 구간을 못 뚫지 못하다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이 상승을 한 뒤에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근데 하락을 했을 때 그동안의 저항이었던 구간이 이제 돌파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오는구나, 여기서 떨어지면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이런 자리에 지금 지지를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빠질 수도 있는 거지만, 근데 움직임 자체가 최근 이런 이 단기간 박스권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돈이 조금씩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아까 있던 연풍재지 이번 달 말에 본입찰 예정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뭔가 자리를 만들어 가는 건가 싶은 생각은 좀 있습니다. 차트만 가지고 보면은 움직임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좀 북마크로 지정을 해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면 좋겠냐라고 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 4등분선 자동 이용해가지고 4등분선 이렇게 그었을 때 저는 주로 이런 가운데 구간에서도 분할로 좀 잡습니다. 분할로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타점에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장 아래 구간을 그냥 손절로 잡고 매매를 해볼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점 구간, 이 저점 구간이 만약 깨진다 라고 하면은, 그럼 여기서 들어온 돈이 그냥 일부러 돈이 좀 들어온 거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손절 편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손절을 생각을 하고 매매를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온 것들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때, 하락을 할 때 이런 특정 구간에서 사가지고 만약 여기서 이 하락이 더 나와가지고 저점이 깨진다, 그럼 여기 이 물량이 그냥 좀 투입을 해놓고 만 거구나. 만약 세력이 진짜로 돈을 투입을 해놓고 주가를 올리겠다라 마음 들어 먹었으면은 이런 저점을 안 깰 겁니다. 안 깨고 주가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죠. 일단 그런 원리로서 Q캐피탈을 좀 보고 있고, 오늘은 세 종목이 나왔네요. 영상을 빨리 끊어야 되는데 이번엔 빨리 하겠습니다. 좀 영상이 길어졌네요. 노터스는 이제 어제 8배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근데 주주 확정일은 31일이라고 합니다. 31일 전까지는 이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고, 이때 31일은 재료 소멸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어제 살 걸 그랬습니다. 아쉽긴 해요. 재료가 너무 좋았는데.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간암치료제가 임상 1상 결과가 논문 국제학술지에 채택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단발성인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1상이고요. 그 다음에 임상 2상 준비를 하고 있는, 연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은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는 거 아니면 단발적인 재료라 생각합니다. 아바코 같은 경우는 이제 롤프레스 장비를 개발한 뒤에 국내 좀 유명한 2차전지 대기업과 양산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광림은 이제 쌍용차 인수 가능성이 상승을 했습니다. KG그룹도 이제 쌍용차 인수를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KG그룹이 인수전에서 발을 뺄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에 이제 광림이 좀 상승을 했고, 일단 13일 금요일 날에 거의 최종 이제 우선 매수권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광림이든지 KG그룹이든지 매매를 할 때 내일까지만 매매하시고 13일은 되도록이면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노터스 같은 게 이제 재료가 참 좋았는데 여기서 3,800억 터지면서 그 다음날에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만들어지면서 거래량이 오히려 이제 좀 줄어드는 모습이죠. 분명 이런 자리를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베팅 못한 게 좀 아쉽고, 일단 이 무상증자 이슈, 8배 무상증자 이슈라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좀 이 주식시장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일단 대단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혹시나 이게 눌리게 되면은 눌릴 때 한번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박셀바이오, 그나마 이제 지금 단발성인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차트의 모습은 그래도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이 자리를 만들다가 이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이 종목을 사실 전부터 계속 보긴 했는데 워낙에 이제 역배열이 좀 강했던 그런 모습이고, 그 주봉을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런 20주선 있죠. 20주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넘지 못하다가
최근 모습에서 20주선 여기까지 못 넘었는데 서서히 주가가 이런 박스권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나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 20주선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그동안에는 저항이었는데 이제는 지지를 받는 모습, 이 주가보다 20주선이 밑에 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 파란색 선이 10주선이 올라오면서 뭐 이런 자리가 뭐 골든 크로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아무튼 지금 자리가 바닥권에서 처음 스타트가 나오는 자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박셀바이오를 그렇게 너무 좀 세력이 워낙에 좀 힘들게 해가지고, 옛날에 먹긴 먹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냥 전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자리에서 돈이 이거 다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돈이 들어와서 빠져나가려면 주가를 끌어올려야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바코 차트는 조금 별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광림 오늘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는데 내일 마지막 불꽃이 나올지 아무튼 뭐 좀 지켜봐야 되겠고, 내일까지만 보시는 게 낫습니다. 하락 종목은 이제 메리츠 화재가 마이너스 10% 하락을 했고, 한신기계, 우진, 서정기전이 원전주가 그동안의 고점이어서 최근 오늘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좀 상승을 했고요.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꺾이면서 20주선까지 좀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이제 추세가 그동안에 이런 상승 추세 계속 꾸준하게 상승했다가 눌리고 이런 자리에서 상승 추세였지만, 이제는 상승했다가 이제 상승 자체가, 그러니까 하락을 하고 나서 상승을 할 때도 앞에 있는 이런 전고점도 못 넘어주고 그냥 계속 전고점이 떨어지면서 이런 저점이 깨지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로 내려갈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신기계 뭐 그동안의 고점이었고요. 이제 좀 하락을 했고, 우진 뭐 최근 이제 상승을 했죠. 저는 이 종목이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좀 더 떨어지면 매수할 것 같은데 시간 외에서 좀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번 정부에서는 일단 원전주는 좀 좋아 보인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장인들 힘내시고요. 굳이 어려운 시장에서 단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 모르겠으면은 제가 올려드렸던 그 8부작 영상 있죠. 단기 수익 매매하는 거 그대로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뭐 검증이 어렵다면 제가 유튜브에서 아까 있던 유튜브용 계좌 만든 걸로 한번 이제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는구나를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